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방송 진품일까 명품일까 이상문 TV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품명품 이상문 TV 애청자이신 분하고 같이 그동안 수집해놓은 물건을 한번 감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를 이렇게 좀 오래도록 보시려면은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우리 구독하고 좋아요를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희 프로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본인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저는 경기도 분당구에서 온 김용로입니다. 김 선생님 뭐 이런 골동품에 대해서 뭐 취미가 좀 있으신가요? 저는 직장이 이제 건설업 계통에 있다가 보니까 지방을 갔다가 많이 이래 다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역에 있는 골동품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연세 드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기회이지만은 그게 이제 제 취미 생활로 이래 결부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이렇게 다니시다 보니까 이제 골동품 가게에 이렇게 들리시게 되고, 그렇죠. 또 골동품 가게에 이렇게 가시면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하고 뭐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골동품에 이제 좀 취미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거 수집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품, 가품 뭐 이런 거 가릴 줄은 아시나요? 실제 이제 그렇게 취미 생활을 가지면서 책도 이제 사게 됐고, 또 이제 그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안목을 갖다가 넓히려고 했는데 보는 것과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것과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취미 생활로서 하나 두 개 모으다 보니까 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이제 수집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까지 수집한 가지수가 한 몇 점이나 수집하셨어요? 전체를 다 따지면은 약 한 7, 80점 정도 되지 않을까? 80점. 그 거의 100여 점 가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집하셔가지고 혹시 이제 뭐 파실 의향도 있으신가?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진품이다라고 하면 적정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진품이라면은 뭐 처분도 좀 해보고 뭐 이러시는 거죠. 사실 이런 거 수집하실 때는 뭔가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수집을 하시든가, 골동품 속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눈이 없으면은 골동품은 사지 말아라. 또 내 눈이 없고 갖고 싶으면은 남의 눈을 빌려서 사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품, 가품을 가릴 수 있는 실력이 되면은 사시고, 그런 실력이 안 되시면 사시지 마시고, 그래도 가지고 싶다 하시면은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감정을 해보고 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이런 거 사신 적은 있으신가요? 사실 어디 가서 적당하게 자문을 갖다가 받을 때도 마땅치를 않고 그러다가 보니까 박물관이나 전시회나 책이나 도로 실제 이제 그런 어떤 서적을 통해서 보고 진품, 명품 이런 걸 시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이제 3대 그 사립박물관 오림이나 리움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거하고 거의 유사한 거 아니냐. 그 지레 짐작을 하는 거죠. 지레 짐작만 하고 사신다. 이 골동품을, 고미술품을 짐작만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그리고 거의 고가품이 많거든요. 지금 여기에 가져오신 것만 보더라도 만약에 진품이라면 여기도 뭐 상당한 가격이 나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필통 같은 거, 이런 필통 같은 게 만약에 이게 진품이다 그러면은 사실 뭐 몇 천만 원씩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몇 천만 원씩 가는 물건을 자기가 감정 능력도 없으면서 산다는 건 참 위험한 거죠. 이런 걸 구입하실 때 이제 물론 뭐 이거 파시는 분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보면은 경험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뭐 조선조 말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전문 지식이 이제 충분하지는 않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고미술품을 살 때는, 구입할 때는 방송에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귀는 꼭 막고 눈만 똑바로 뜨라고 예. 귀를 열어놓게 되면은 좋은 얘기만 들려요. 예, 그리고 하시는 분이 좋은 얘기만 하지 절대 나쁜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사다 보면은 속을 염려가 많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귀는 딱 막고 눈만 똑바로 뜨라 그랬어요. 제가. 예, 사실은 본인이 능력이 없으면은 감정 능력이 없으면은 사실 손을 안 대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 물건은 명칭은 혹시 아시나요? 예, 요거는 예. 청화백자 운용문 호라고 이제. 예, 예. 그럼 청화백자 운용문 호라는 거는 어디서 배우고 배웠어요? 예, 물론 이제 어떤 뭐 서적이라든지 예. 특히 이제 그 박물관이나 이제 이상문 TV 예. 그거를 갖다가 자주 시청을 했습니다. 아, 예. 그거를 예. 갖다가 이상문 교수님께서 예. 이러한 그 물건 보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이제 제시를 해줘가지고 예. 그런 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게 된 아, 거죠. 그러시구나. 예. 이게 지금 이 항아리가 예. 대충 몇 년이나 됐다고 생각하세요? 19세기 예, 19세기. 19세기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예, 예. 뭐 정확하게 진품이라고 알고 계시네. 하면 예,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만약에 진품이라 그러면은 뭐 19세기 초 정도 되겠죠. 뭐 색깔로 봐도 그렇고 예. 형체로 봐도 예. 뭐 19세기 초에 이렇게 되겠죠. 예. 예. 자, 우리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한번 보세요. 이 감정을 할 때는 이 굿부분을 자세히 보라 그러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보실 때 굿부분을 볼 때 어떻습니까? 진품같이 보입니까? 가품같이 보입니까? 예, 한번 감정들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그림이 예, 되네요. 예. 이게 이제 여의주인데 예, 진사. 진사. 진사로 해가지고 이제 강조를 한 예, 것 같습니다. 아시는 거 다 아시오. 이거 뭐 진산지도 다 알고 계시고, 뭐 여의주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이상문 TV를 아마 열심히 보신 것 같아요. 예. 보시긴 보셨는데. 아, 예청자입니다. 아, 애청자예요. 예. 주고 사신 가격은 얼마 주고 사셨어요? 요거 한 100만 원 정도. 아, 100만 원 정도 예. 주고 사셨다. 근데 예. 이걸 사면서 예. 이게 용이 오지룡이고 아주 아. 활동력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예.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이제 마음에 닿아가지고 그래 이제 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톱이 지금 예. 5개네요? 5개입니다. 5개? 예. 예. 그 보통 뭐 우리 그냥 일반 그 상인들이 얘기할 때 이제 5호족이라 그러죠. 5호족. 사실 이제 5호조인데 예. 근데 5호족이라 그러죠. 발꼬락이 5개. 그럼 발꼬락이 5개 있으면은 일반인이 사용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조룡은 발가락 5개라고 하면은 이제 궁에서 왕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림 아니냐. 그렇죠. 예. 진사가 들어가 있고 발톱이 이렇게 5개. 뭐 이러면 뭐 궁에서나 썼던 그런 그 용충 항아리죠. 그런데 궁에서 썼던 항아리가 100만 원 주고 사셨다. 예,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짜죠. 예, 가짜고. 이렇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좀 물어보고 이러고 사셔야지 그냥 함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진품이다 그러면 5조 발꼬락이 5개 있고 진사가 들어가 있고 이렇다면은 최소한도 한 5천만 원 정도는 뭐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죠. 발꼬락이 5개 있는 그 5족 용 항아리일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높이가 한 40cm 정도 돼도 예. 사실은 몇십억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작은 항아리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다면은 최소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뭐 사실 때는 그분은 뭐 옛날 거라고 그러고 하셨겠지만은 예. 사실은 이제 가품이죠. 예. 또 그분도 역시 가품인지 알으니까 100만 원에 팔지. 또 이걸 진품이라고 한다면은 절대 100만 원에 팔 리가 없겠죠. 예. 그렇겠죠.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예. 자, 이 필통은 발이 하나 부러졌네요. 예, 하나가 망실된 것 예,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건 뭐 옛날에 부러진 거네요. 때가 묻은 걸로 예, 볼 때. 예. 이건 뭐 어느 정도 주고 사셨을까요? 요거는 약 한 30만 원 준 것 같습니다. 30만 원. 예. 망실됐고. 예.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감정 한번 해보세요. 이거 30만 원 주고 사셨다. 색깔이 이렇게 좋고 이런 투각으로 된 있는 필통이 30만 원을 주고 샀다. 그렇다면 뭐 가품이겠죠. 우선 때가 이 때의 색깔이 이렇게 새카만 색깔이 나면은 이건 볼 것도 없이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진품이라면 최소한도 거의 한 150년, 200년 가까이 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100년만 됐다 하더라도 이 때의 색깔이 이렇게 새카맣지는 않습니다. 이 때가 퇴색이 돼갖고 좀 뿌연 이런 색깔이 나야 될 텐데 이렇게 새카만 색이 난다면은 이건 뭐 가품이 틀림없죠. 일부러 묻힌 때지 자연 때가 절대 아니죠.
그리고 지금 발이 부러진 부분 이 부분에 여기 떼도 이런 색깔이 절대 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품이라면은 이 색깔 자체가 이렇게 진하진 않고 약간 옅은 색이 나면서 회색빛이 많이 나죠. 예. 진품 같으면은 이게 30만 원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발이 부러졌다 하더라도 몇 천만 원은 가겠죠. 예. 필통이 투각으로 이래 생겼으면은 발이 부러졌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한 2천만 원은 가야 되겠죠. 형체로 봐서는 뭐 얼핏 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전문가들이 볼 때는 뭐 그냥 얼핏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거 가품입니다. 자, 그럼 이번 평. 예. 요거는 한 개가 아니고 짝으로 돼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쌍으로. 요거는 면이 균열이 없는데 다른 하나는 상태는 똑같은데 균열이 많이 균열이 막 짝짝짝 이렇게 금감 거 마냥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종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균열이 가 있어요. 금감 거 마냥. 이렇게 파고 도안을 넣는 걸 갖다 우리가 상감이라 그러죠. 상감. 이 상감청자나 흑백 상감청자나 이런 거는 메꾸고 그 메꾼 자리가 표면하고 똑같은 걸 갖다가 우리가 그 상감이라 그래요. 상감이라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갖다 이제 구기부리 대시하라 그래요. 구기부리 대시. 무슨 얘기냐면 구기라는 게 못입니다. 못. 그 대시하라는 게 철. 송곳 같은 걸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산화철을 메꾼 걸 갖다가 순서 우리말로 한다면은 음각 철화 백자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일본말로 하면은 구기부리 대시라고 그러죠. 이게 만약에 진품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상당히 이것도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주고 사실 때는 얼마 주고 사죠? 두 개로 해가지고 50만 원 줬습니다. 두 개로 50만 원? 우선 가격으로 봐도 이게 이제 만약에 진품일 것 같으면 연대가 한 15세기 정도. 지금부터 한 600년 정도 돼야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600년 정도 되면은 다 출토품이 되는데 출토품 같으면은 여기에 이제 이 가마진이라고 그러죠. 약간 그 불스러움한 이런 느낌이 드는 이런 게 땅 속에 있으면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가마 속에서 이제 변하죠. 요변으로 생기는 건데 그 요변으로 생긴 이런 색깔 같은 게 이게 땅 속에 오래 있으면은 다 녹아 없어져요. 근데 요거는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이건 뭐 가품이죠. 그리고 우선 살 때 아마 가격 자체가 그 정도 가격이라면 뭐 가품으로 봐야 되겠죠. 자, 요거는 혹시 명칭을 아시나요? 이거는 청자, 상감, 잔대. 잔대. 요건 잔하고 잔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잔대라 그러죠. 요건 이제 잔대고 요건 잔이기 때문에 잔대라 그러죠. 이렇게 합쳐놓으면은 청자인 건 틀림없습니다. 청자인 건 틀림없어요. 요건 가격이 어느 정도 주고 사셨나요? 요거는 한 100만 원 줬습니다. 100만 원이요? 100만 원. 이제 고려시대 때 이런 잔잔대가 상당히 많죠. 좀 숫자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요게 이제 그 고려 12세기, 지금부터 한 9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초 15세기까지 쭉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5, 600년 동안 이런 그 잔잔대 종류가 많이 이제 나왔는데, 지금 이 잔잔대는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도안은 똑같아요. 도안은 국화상감, 흑백상감으로 국화가 들어가 있고 밑에도 잔 받침에도 보면은 이렇게 국화상감이 들어가 있어요. 문양은 똑같은 문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도 이제 백상감으로 이렇게 국화가 한 송이만 이렇게 있죠. 도안은 똑같은 도안인데 사실은 이 잔은 조선시대 초, 그러니까 분청자기 시대에 만들어진 거고 잔 받침은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도 지금부터 약 한 800년 전, 그러니까 약 한 13세기 후반, 뭐 요때 이건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연대가 달라요. 이거하고 이 잔하고는 연대가 달라요. 그래서 사실 같이 이렇게 가격을 놓을 수는 없고, 따로따로 이제 가격을 친다면은, 잔이 지금 보관 상태는 상당히 좋거든요. 뭐 깨진 데 없고, 보관 상태 좋으니까, 사실 이 잔만 해도 사실 100만 원 가치는 되는 겁니다. 잔만 해도 100만 원 가치가 되고, 또 잔 받침도 요 정도 되면은 사실은 한 1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요 정도 되면 다 100만 원 이상, 이 잔 받침이 요 정도 되면 한 100만 원 이상 다 갈 거고, 그냥 이렇게 가격을 쳐도 한 200만 원 정도는 가치가 되는데 100만 원 주고 사셨다 그러니까 사실 가격은 잘 사신 거예요.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하면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에 비해서는 뭐 저건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지고 계시고, 이런 거는 이제 좀 잘 가지고 계셔야 될 그런 물건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보관할 때 사실은 따로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같이 이렇게 보관하면 부닥뜨리면 잘못하면 깨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갖다가 이제 물건을 보관을 할 때 일일이 이제 오동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보관하기가 그것도 사실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티로폴 박스에다가 요즘 뽁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탁 싸가지고 넣어놔보니까 아주 괜찮아요. 좋죠.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것으로서 감정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